이제 삼각함수를 나가보도록 하자. 여기는 문제도 좀 많고 설명도 아까 전보다도 더 길어서 좀 더 고생을 하게 되기는 할 거야. 그리고 그래프가 좌우로 넓게 그려지는 반복형 그래프를 써야 되다 보니까 그림으로 설명하는 것도 썩 쉽지가 않아. 이제 실제로 시험 볼 때 범위가 단순하게 2파이까지가 아니라 4파이나 6파이 이런 식으로 주기성을 갖고 멀어지는 경우에는 뭐 정말 간단한 그림을 그려가지고 어떤 경향인지 체크해놓고 좀 자세히 그릴 필요가 있을 때만 그래프를 활용하고, 그 이외에는 최대한 그래프를 덜 쓰면서 푸는 방향으로 설명을 해줄게. 여기 여백지도 좀 적고, 수특 같은 경우에도 굳이 뭐 그래프를 전 범위까지 다 반복해서 그릴 필요는 없는 경우가 많아서 일단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한다고 설명을 할 텐데 썩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 자, 뭐든 레벨 2 첫 번째 문제부터 보자. 각 n분의 50파이가 제2사분면의 각이 되도록 하는 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 일반각 문제지. n이 두 자리 자연수니까 10부터 출발할 수 있다는 걸 감안을 하면 n분의 50파이는 5파이보다 같거나 작다라는 걸 알 수 있고, 2사분면의 각이라는 건 동경이 2분의 파이에서 파이 사이인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얼추 구간 3구간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어. 2분의 파이에서 파이, 2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에서 2파이 더하기 파이, 그 다음에 4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에서 4파이 더하기 파이까지 해서 이 3구간이 나오게 되고, 요 경우에 n에 대한 부등식을 풀게 되면 이제 그 안에서 자연수 개수를 셀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뭐 난이도가 높다라기보다는 실수하기 좋은 정도의 문제고, 이건 이렇게 넘기면 될 것 같아. 2번.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될 텐데, 잘 보니까 OAB라고 하는 부채꼴을 하나 그려놨고, 그 다음에 AB하고 AC가 같게끔 또 부채꼴을 하나 연달아서 겹쳐서 그려놓은 상태이지, 그런데 부채꼴 ACB의 넓이가 4분의 3의 파이 플러스 세타라는 말을 해놓고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의 값이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본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문제들을 보면은 내가 이제 각을 표기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풀면 되는지를 써놓기는 했단 말이지. AOB가 세타니까, 그리고 AOB는 이등변 삼각형이 되기 때문에 OAB라는 각도는 2분의 파이 빼기 세타가 되고, BAC는 이제 반대쪽 편 각이니까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가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2분의 1 R제곱 세타 공식을 이용해서 4분의 3의 파이 플러스 세타라는 넓이가 나오게끔 하는 식으로 구축을 해보니까 AB라는 길이가 루트 3이 나오게 된 거야.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지금 뭐 사인 세타하고 코사인 세타를 사실 코사인 법칙, 이제 옛날로는 코사인 제법칙이라고 부르는 걸 이용해가지고 AB하고 나머지 양변의 길이가 1인 걸 이용해서 세타에 대한 정보를 구하면 되거든.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1, 즉 120도라는 걸 알게 되고, 사인 세타는 지금 보면 2분의 루트 3이 나오겠지. 그래서 그 둘을 곱해서 마이너스 4분의 루트 3이 나오게끔 만들어 놓은 건데, 어지간해서는 특수각일 확률들이 높았던 문제이기도 해. 그래서 1대1 대 루트 3이 나온 그 순간서부터 이거는 대략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구나를 감을 잡고 문제를 접근할 수가 있는 그런 류의 문제였어. 3번. 3번은 2번보다 계산이 훨씬 수월하고 쉽게 만들어져 있어. 지금 보면 X축의 양의 방향하고 이루는 각의 크기가 세타 그리고 2세타인 직선을 각각 L과 L'이라고 하고, Y는 1과 두 직선이 만나는 점을 AB라고 하자라고 해놓고 이제 문제들을 풀게 만든 거지. 중요한 건 OAB의 넓이를 1이라고 줬어. 그런데 지금 봤었을 때 OAB의 높이가 되는 거는 이제 이 Y축 방향으로의 길이가 1이 될 테니까 AB 길이는 2가 되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Y는 1에 포함이 되어 있는 이 AB라는 선부는 X축하고 수평이기 때문에 억각으로 BAO 각도가 세타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어. 즉 OB의 길이도 2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맨날 봤던 그 그림이잖아. 2대1 대 루트 3에 해당이 되는 삼각형을 체크할 수 있으니까 2세타가 30도구나. 이렇게 바로 체크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사인 6세타가 30도의 3배인 사인 90도라는 걸 알 수 있고, 따라서 사인 6세타의 값은 1이 돼. 뭐 이런 것들도 세타를 좀 이상한 각도를 넣어서 풀게 시킬 수는 없고, 그림이 원체 단순해서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었던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어. 4번도 보도록 하자.
4번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이제 물어보는 건데, 이제 요거는 조금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문제야. 함수 fx는 sin n분의 파이 x라고 이야기했고, 이렇게 x 앞에 n분의 파이가 붙었을 때는 우리가 주기를 확인할 수 있지. n분의 파이분의 이제 2파이. 그래서 주기가 2n이라는 걸 할 수 있는데, 여튼 이 함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 플러스 20과 fx를 만족시킨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야. 우리가 보통 지금 나와 있는 이런 형태를 봤었을 때는 주기가 20이구나 이렇게 체크하는 경향들이 생기는데, 대다수 이제 우리가 풀어봤던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0만큼을 반복을 시켰으면 20이라는 구간을 주고 그거를 똑같이 반복시키게끔 만들어줬어. 그런데 여기서 봤었을 때는 이 사인은 구간이 20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본디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에는 주기가 20이 아니라 주기는 20의 약수구나라는 걸 체크할 수 있다는 걸 유념해야 돼.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그래프 문제들을 이렇게 주기성 있는 조건을 줘서 풀게 했을 때 이 주기값하고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간격값하고가 같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건데, 사인은 애시당초 스스로가 주기함수이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이 20만큼이라는 게 주기가 될지 혹은 20의 약수인 4나 5나 10 같은 것들이 주기가 될지는 전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기 위해 20의 약수들이 2n이 되는 경우들을 다 확인을 해봐야 돼. 그래서 지금 다 확인을 해본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n이라는 것이 자연수다 보니까 2n이 홀수가 되는 경우들은 아예 불가능하지. 그래서 2n이 20, 10, 4와 2가 되는 경우에 n 값을 체크해보면 10과 5와 2와 1이 되어 이제 총 합은 18이 되겠지. 5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림을 좀 반복해서 그려야만 해. 지금 x 더하기 n의 y-n은 0이라고 만들었는데, 이제 이런 직선에서 문자가 하나 포함되어 있었을 때는 무조건 이 문자 기준으로 묶어줘야 되거든. 그래서 지금 위에다가 바로 묶어놨지. x 더하기 n의 y-1은 0으로 묶어놓고 나면 n값하고 상관없이 일단 0,1을 지난다는 점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 옮겨 썼을 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n분의 1이라는 걸 체크할 수가 있어.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거니까 꼭 유념을 해도 x와 y하고 별개인 어떤 문자로 직선 표기를 했었을 때는 무조건 그 문자와 상관없이 지나는 이제 특이점을 찾고 출발을 해야 돼. 자, 그래서 0,1을 일단 오른쪽 그래프에다 찍어놨고, 탄젠트 4분의 파이 x의 그래프랑 이 0,1을 지나는 기울기 마이너스 n분의 1인 직선이 1사분면에서 세 군데서 만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거야.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주는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탄젠트 그래프의 4분의 파이 x면 이 녀석은 주기가 일단 우리가 알다시피 4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래서 4와 8과 12 이런 정도 수준으로 간단한 그림들을 그려봤어. 그리고 이 기울기가 당연히 이제 마이너스 n분의 1은 음수 기울기니까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잖아. 내려가면서 세 점에서 만나기 위한 마이너스 n-1의 범위가 대략 어떻게 될까를 이제 체크를 한 건데, 지금 탄젠트 그래프의 세 번째 있는 지점하고 이제 축에서 만나는 것을 빨간 선으로 그려놓고, 그 다음 네 번째 있는 지점하고 축에서 만나는 것을 파란 선으로 그려놨어. 자, 그래서 이 범위 안에서의 기울기가 있었을 때 1사분면에서 만나는 점의 개수가 3개가 된다는 이야기야. 자, 중요한 건 이 빨간 선처럼 이제 8,0을 지나는 경우에는 축은 해당이 안 되니까 두 점에서 만나는 게 되겠지. 그래서 요거보다는 기울기 값이 커야 되는 거고, 이제 반면에 파란 선 기준에서는 12,0이라고 하는 점을 지나가도 상관이 없지. 왜? 12,0은 애시당초 축이니까 이 경우에는 내가 이제 색을 칠해놨는데 지나가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 마이너스 n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12분의 1보다 같거나 작다라는 식으로 등호 표기를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고 마이너스 n분의 1이 마이너스 8분의 1보다 크고 마이너스 12분의 1보다 같거나 작다를 체크를 하면 이제 n의 범위가 8보다 크고 12보다 같거나 작다를 알 수 있겠지. 그래서 해당되는 n값은 9와 10, 11과 12까지 포함해서 40이야. 그나마 이 스텝이어가지고 이제 이 12를 놓칠 거를 감안해서 답에 이제 30 같은 게 1, 2, 3, 4, 5번 안에 있었으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이제 구해놓고 나서 만약에
이 마이너스 12분의 1에 등호를 안 붙였을 경우에는 답이 안 나오니까 한 번쯤 돌아보면은 바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문제라고 보면 돼. 6번은 좀 까다롭고 많이 어려워서 뒤에 나와 있는 이제 고난도 문제들보다도 난이도가 좀 있거든. 이렇게 너희들 같은 경우에 그래프가 그렇게 강점이 안 되기 때문에 왜 이걸 이렇게까지 어렵게 풀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할 거야. 지금 보이는 fx는 a sin bx 플러스 3라는 걸 보면 우리가 이 a라는 녀석으로 위아래의 어떤 그 진폭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고, c를 이용해서 이제 기준이 되는 기준선, 이제 반복이 되는 위아래가 대칭적이 되는 기준선을 잡을 수 있고, b를 통해서 주기를 구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단 말이지. 근데 부호를 알 수가 없어. 우리가 흔히 보는 그림들이랑 달리 얼마든지 a나 b 같은 것들이 음수가 될 수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다음의 그래프들, 이제 여기서 내가 좀 그래프가 여러 개가 그려져 있기는 한데, 검은색 실선으로 그려져 있는 부분이 y는 절대값 fx 그래프거든. 그래서 그 그래프에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가진 상태에서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최대랑 최소를 구해가지고 서로 빼라고 나온 거거든. 자, 그래서 일단 나와 있는 이 그림을 봤을 때 내가 두 가지 경우라고 지금 체크를 해놨어. 절대값이 그려져 있던 y는 절대값 fx 그래프니까 음수 파트가 x축을 기준으로 대칭이 돼서 뒤집어져 있는 형태였을 거란 말이지. 근데 뒤집어진 부분이 작은 봉우리인지 큰 봉우리인지를 몰라. 그래서 일단 1번 케이스는 작은 봉우리가 뒤집혀져 있는 경우, 그 다음에 2번 케이스는 큰 봉우리가 뒤집혀져서 지금의 검은 실선을 만들어내는 경우로 나눠 놓은 것이야. 자, 그리고 이 F0의 절대값이 1이라는 것하고 F6분의 파이의 절대값이 4, 그 다음에 F6분의 7 파이가 절대값이 2라는 것을 이용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뭔지 좀 더 찾아봐야 되거든. 일단 1번 케이스 그림을 두고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지금 이제 파란색 선으로 원래 그래프가 이랬다면이라는 느낌으로 그림을 그려놨는데, 봉우리와 봉우리 사이에서의 간격이 엄연하게 따지면 반파장만큼이야.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 반파장짜리가 6분의 파에서 6분의 7파이까지 세 구간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 파이라는 값을 3등분한 3분의 파이가 반파장인 거고 3분의 2파이가 한파장. 그래서 한 주기 값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된 거야. 그럼 요걸 이용하면은 b를 유추해 볼 수가 있어. bx가 2파이 단위로 주기성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실주기가 3분의 2파이인 걸 이용했을 때 b는 3이구나. 근데 b가 3이 아니라 절대값 b가 3이 되겠지. 아까 전에 처음 이야기했듯이 b는 3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3일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일단 요거를 알게 된 걸로 이제 두 가지 조건은 사라졌다고 보고,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f0이 1,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f0이 마이너스 1인 형태로 절편을 갖는 형태였다라고 이제 두고 문제들을 풀기 시작을 할 거야. 자, 일단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f0 값이 1이고 이건 뒤집혀져 있는 파츠가 아니지. 그러니까 fx에다가 x좌표에 직접 0을 대입했을 때 생각하면 c가 1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 그리고 f6분의 파이도 뒤집혀져 있는 부분이 아니라 온전하게 그대로 있었던 장소고 값이 4가 되겠지.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x에다 6분의 파이를 대입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도 분기가 두 개가 생겨서 b가 3인 경우와 마이너스 3인 경우를 체크해봐야 돼. 그래서 넣어놓고 결과가 4가 나오게끔 만드는 a를 찾아보면 b가 3인 경우에는 a가 3이 나오고 b가 마이너스 3인 경우에는 a가 마이너스 3이 나와.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좀 상황이 틀리지. 일단 f0이 마이너스 1이고 그러니까 c값이 마이너스 1값이 돼. 그리고 마찬가지로 f6분의 파이였을 때의 값은 원래대로 4가 아니라 뒤집혀져 있는 거니까 원래는 마이너스 4였던 거지. 그래서 이 경우도 b가 3인 경우랑 마이너스 3인 경우로 나눠보면 되는데, 그때의 a 값들이 다음과 같아서 a 플러스 b 값이 0이 돼버려. 그래서 이 총 4가지의 경우 중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최대가 되는 경우는 첫 번째, 그 다음에 최소가 되는 경우는 두 번째라는 것을 체크할 수 있어서 이제 라지 m과 스몰 m을 구하고 서로 빼면 10이라는 걸 알 수 있거든. 근데 이게 상당히 까다로워. 왜냐하면 A하고 B의 가뜩이나 부호들이 바뀌어졌을 때 그림을 상상하려고 시도하는 것만 가지고서 난이도가 높기 때문이야. 일단 주는 정보들도 협소하고 그리고 직관적이지도 않게 분수들이 들어가면은 좀 어지럽거든. 그래서 절대값 B라고 하는 요 요인이 굉장히 문제가 돼.
얘 나름에서는 어차피 둘 중에 하나잖냐 라는 느낌으로 시켜놓은 거기는 한데 확실히 웬만한 4점짜리들 킬러 문제들만큼이나 어려운 문제가 여기 안에 들어와 있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유념해서 보고 연구를 해보도록 해. 7번은 이제 또 갑자기 평온해졌다. 뭐 쓴 게 별로 없지. a sin b에 x 플러스 파이 플러스 c라고 하는 함수 두고 a, b, c는 자연수고 그랬을 때 합의 최소값을 물어보는 형태. 근데 뭐 위에 나와 있는 문제에 비해서 난이도가 반에 반도 안 되는 문제가 7번으로 나와 있어. 일단 가주권을 보면은 최대와 최소의 값이 각각 7과 마이너스 3이라는 걸 보면 총 진폭이 10이 되지. 그러니까 A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될 수 있는데 자연수라고 애시당초 이야기했으니까 우리가 5인 걸 체크할 수 있고 7과 마이너스 3의 이제 기준점이 될 만한 곳, 즉 얘네들의 평균 값은 2가 되잖아. 그래서 C가 기준선이 되고 C 값은 2라는 걸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나에서 F 2분의 파이가 2라는 거. 자, 우리는 A하고 C를 구했으니까 B만 모르는 상태지. 그래서 X자리에다가 2분의 파이를 넣고 정리를 해보면 이 사인 값이 0이 되어야지만 이 결과식을 만족하게 되거든. 그래서 2분의 3b 파이라고 하는 것이 파이의 정수배 형태이기만 하면 좋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 b라는 녀석이 분모인 2를 날려버릴 수 있는 2의 배수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고 애시당초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최소를 구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자연수 중에 지금 이 녀석을 정수꼴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작은 그 자연수 b는 이제 2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9로 계산하게 된 거야. 자, 이번에는 8번. 이 8번은 그림 보기만 해도 좀 어지러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뭔가 그 주기에 관련된 것이 그 짝수 단계, 이제 뭐 이렇게 단계 자체가 단락별로 우리가 따질 때 뭐 2칸, 4칸, 6칸 이런 식으로 따지는 경우면은 그림이 좀 쉬운데 얘는 하필이면은 홀수번 따져야 되는 것들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아마 그려내서 구현하는데 문제가 좀 있을 거야. 일단 보면 x가 마이너스 3에서 3 사이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고 fx는 사인 3분의 파이 x라고 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3을 여기다 대입하면 얼추 사인 마이너스 파이 같은 형태가 될 테고 3을 대입하면 사인 파이가 될 테니까 딱 봐도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 한 주기의 그림을 마이너스 3에서 3 범위 안에 그려주면 되거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빨간 선이 fx 그래프야. 그런데 여기서의 문제는 사인 3분의 5 파이 x지. 딱 봐도 3분의 파이 x에 비해서 위에 5가 더 붙어 있는데 이러면 x가 5토막이 나게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fx가 한 주기 그리는 그림 동안에 사인 3분의 5 파이 x는 5주기의 그림을 그려야 돼. 근데 이 그림도 온전치가 않아. 하필이면 홀수배여서. 그래서 일부러 일단 얘네 둘 다 0,0을 지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그림들을 반반 그려내기 시작을 한 거야. 예, 굴곡으로 놓고 따져보면은 이제 윗 굴곡이 fx는 하나, 아래쪽 굴곡이 하나인 것처럼 gx는 윗 굴곡이 5배여야 되니까 5개, 아래쪽 굴곡이 5개인 그림이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그림이 다음과 같이 이런 형태를 갖게 돼. 그리고 앞에 붙어있는 따로 뭐 무슨 진폭을 결정할 수 있는 숫자도 없으니까 맥시멈 값들이 같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이 굴곡에서 제일 높은 고점과 저점에서 서로 접하고 지나가는 그래프 관계가 되거든. 자, 그래서 얘네들이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세고 그 다음에 그 n개의 점의 x좌표의 합을 구해서 곱하라는 이야기여가지고 이 그림을 보고 체크를 해야 돼. 자, 중요한 건 마이너스 3은 등호가 포함이 안 돼 있어서 만나는 점에 포함을 안 시키니까 지금 체크되어 있는 점 기준으로 총 8군데에서 만난다는 걸 알 수 있어서 얘는 8이라고 이제 우리는 체크하면 되고 그 다음에 x좌표의 합을 구해야 되는데 좌우 대칭이잖아. 그래서 가운데 있는 0,0은 물론이고 이제 2개씩 묶어가지고 합이 이제 좌우에서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맨 마지막에 붙어있는 3만 페어가 없지. 그래서 x좌표의 합 s는 3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서 3 곱하기 8, 24가 답이 돼. 그래서 얘는 문제 자체의 난이도는 없는데 이제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림에 취약한 너네들이어서 좀 어렵게 느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홀수인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서 그림을 그리는 게 좋은지. 그러니까 아빠 같은 경우에는 이게 x축하고 만나는 지점들을 다 표시조차도 안 했지. 그냥 어떤 구간 내에 몇 개를 우겨넣겠구나 정도의 개념으로 그림을 그려서 만든 거니까 그렇게 이미지화 해가지고 문제들을 풀었으면 좋겠어. 자, 9번.
뭐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데 문제가 좀 딱 봐도 어지러워 보이게 읽는 것도 고통스러운 형태야. 그냥 단순하게 2 코사인 파이 x 그려놓고 0에서 3이라는 구간을 잡아놨고, 그러니까 0에서 2까지가 딱 한 주기인데 한 주기 반 정도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모양을 보여준 상태에서 y는 m과 y는 마이너스 m, x축 기준으로 대칭인 두 선을 이제 관통하고 지나가는 그림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랬을 때 지금 A2, B2, B3, A3라고 하는 사다리꼴의 넓이가 2루트 3일 때 색칠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나온 거거든. 그런데 이렇게 대칭적인 구조인 경우에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게 A2, A3 길이하고 B1, B2 길이가 같다라는 걸 직관적으로 좀 알아야 돼. 그리고 지금 보면 B1에서 B3까지의 이 길이 자체가 딱 한 축이라는 값인 것도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문제들을 푸는 거야. 일단은 지금 넓이가 2루트 3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2 코사인 파이 x의 주기값이 2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 근데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려면 윗변하고 밑변을 더하고 높이 곱하고 2분의 1을 하는 게 사다리꼴의 넓이잖아. 그래서 지금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식을 만들어내면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m이 되면서 2m이 2루트 3, 즉 m이 루트 3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게 된 거야. 그래서 m 값을 알았으면 뭐 다 나오는 거지. 왜냐하면 2 코사인 파이 x가 루트 3인 지점들을 하고 그다음 마이너스 루트 3인 지점들을 이용해서 점을 구할 수 있거든. 그리고 2만 넘겨보면 딱 봐도 알겠지만 특수각이잖아. 그래서 아빠는 일단 B1, B2를 구하기 위해서 두 점의 좌표들을 체크를 해본 거야. 2 코사인 파이 x하고 마이너스 루트 3하고 같습니다 라고 해놓고 보면은 파이 x가 6분의 5파이랑 6분의 7파이여야 되거든. 그래야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을 갖게 되겠지. 요거가 바로 안 나오면 단위원 이용해가지고 체크하는 연습을 조금 더 해봐야 돼. 그래서 B1하고 B2 사이의 간격 길이가 지금 이쪽에서 파이 제거해 놓고 나서 6분의 7 빼기 6분의 5인 3분의 1 간격이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리고 높이는 2m이 되잖아. 2m은 2루트 3이고, 그리하여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2루트 3이 돼서 이제 계산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이번에는 10번을 풀도록 하자. 10번은 보이는 것보다 까탈스러운데 어떤 의미로 보면은 사실 그냥 넣어봐서 풀어도 되는 문제야. 한번 읽어보자. 모든 실수 세타에 대해서 등식 절대값 사인 3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와 사인 3분의 n 플러스 2파이 빼기 세타의 절대값이 같도록 하는 두 자리의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일단 자연수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리고 주기성이 무조건 있겠지.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n에다가 10부터 하나씩 넣어보면서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항상 그 둘이 같은지 안 같은지만 확인해 보면 되는 문제이기는 하거든. 그래서 찾아보고 나면 단순하게 n이 3의 배수입니다 라는 걸 알아낼 수 있어서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3의 배수인 애들의 개수만 세면은 끝나는 문제기는 해. 그런데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보고 싶어가지고 표현을 해봤어. 이게 원을 그려놓고 사인 3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이제 3분의 파이 시점을 내가 여기 빨간 선으로 그려놨거든. 그 피자 6조각 내듯이 3분의 파이 단위로 이렇게 토막을 쳐놨어. 그리고 보통 이런 문제들을 풀 때 세타는 예각으로 두고 관계를 구하니까 아주 작은 각만큼 이제 올라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저 파란 선이 3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를 그림으로 표시를 해놓은 거야.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각인 3분의 n 플러스 2파이 빼기 세타는 그 왼쪽에 나와 있는 3분의 n 플러스 2파이라는 게 얘도 마찬가지로 빨간 선상 위에 있는 각도가 되겠지. 거기서 이번에는 거꾸로 세타만큼을 빼는 거니까 뒷걸음질을 친 표시를 이제 이 녹색 연두선으로 표기를 해놓은 거야. 그런데 사인은 y값이란 말이야. 그 y값의 절대값이 같다라는 거니까 여기 나와 있는 녹색 연두선의 점들 중에서 이 파란 점과 높이가 같은 지점은 두 번째와 이제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의 점이 되겠지. 두 점의 관계는 파이만큼의 차이를 갖고 있고 계속 세 칸씩 건너가면서 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아, 그래서 이 n은 3을 주기성을 가지고 있는 거구나 체크할 수 있는 거고, 3분의 n 플러스 2파이가 3분의 2파이가 되는 시점, 3분의 5파이가 되는 시점 이렇게 블라블라블라 되는 경우에 이 조건을 만족한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비교해보면 n이 3의 배수라는 걸 찾을 수가 있지. 그래서 관계만 구하면 되는 문제이긴 한데 이제 이런 것들 그림으로도 풀 수 있어야 되고, 혹 잘 이미지를 못 잡겠으면은 자연수라는 말 나와 있으니까 직접 넣어가면서
어떤 주기성을 갖겠구나 이렇게 체크하고 직접 확인하는 성실성 같은 것만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야. 그 다음에 11번. 이 11번은 보이는 것보다도 많이 어려워. 그래서 조금 집중을 하고 봐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내가 그림도 굳이 그리지 않았고 단순한 개념으로 풀려고 이렇게 몇 마디 안 써놓기는 했어. 지금 보이는 것처럼 합성함수를 이용을 하는 건데 fx는 sin ex고 gx는 파이 코사인 x고 뭐가 좀 이렇게 넣어서 계산하기는 싫단 말이지. 근데 보통 합성함수가 관련되어 있을 때에는 그냥 그 합성함수 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gx 같은 녀석을 넣었다라는 가정하에 그 gx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좀 체크를 해보려고 해보면 돼. 즉 이제 이 합성함수가 sin egx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 그러면은 이 sin egx가 0이 되는 모든 실간의 합이 2분의 51파이가 되는 건데 이 gx라고 하는 요 sin 속에 들어있는 각이 파이 단위가 돼야 된다는 걸 우리가 일단은 알 수 있어. 그리고 나면은 우리는 gx의 범위를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야. gx는 파이 코사인 x지. 코사인 x가 자체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니까 gx는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 사이가 되는 거고 이 gx는 마이너스 2파에서 2파이 사이 범위를 갖는다라는 걸 알게 됐어. 그러니까 사인에다 넣었을 때 0을 만드는 파이 단위의 각들은 EGX라고 하는 이 덩어리가 마이너스 2파이, 마이너스 파이, 0, 파이, 2파이인 5가지 경우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지. 그래서 이제 이 시점이 됐으면은 5가지 분류가 되는 거고 GX를 이제 파이 코사인 X로 대체해서 정리해보면 코사인 X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 0, 2분의 1, 1인 경우에 지금 이 조건을 만족한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오른쪽은 단위원을 그려놓고 코사인 X가 X좌표니까 X좌표가 마이너스 1인 점, 마이너스 2분의 1인 점, 그 다음에 0과 2분의 1, 1인 점들을 표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 그런데 X의 범위가 n파이에서 n 플러스 1파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양쪽 끝 극단에 있는 코사인이 마이너스 1이 되거나 1인 점은 체크해 볼 필요가 없는 거지. 등호가 없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의 X좌표를 갖는 파츠하고 0하고 2분의 1 파츠가 되는 경우들을 이렇게 선을 그려놨어. 그럼 단위원하고 만나는 점이 총 6가지인데 문제는 X범위를 파이 영역으로 줬단 말이야. 한 바퀴 영역이 아니라 반 바퀴 영역으로 줬어. 그래서 n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위에서 세 군데서 만나는지 밑에서 세 군데서 만나는지가 결정이 되는 거야. n에다가 뭐 여기서는 자연수기는 하지만 0 같은 걸 넣어봤다고 쳐봐. 그러면은 x는 0에서 파이 사이니까 윗 영역에서 이제 반원만 그림을 그리게 되겠지. 그래서 만나는 교점이 파란색 3점이 될 테고 n이 만약에 홀수면은 이제 아래쪽 파트의 영역이 돼서 빨간색 3점에서 만나게 돼. 그런데 이 3점의 모양새들을 보니까 등간격이지 뒤에서 배울 수열에서 봤듯이 등차 수열 관계란 말이야. 그래서 3개를 더해서 2분의 51파이 딱 보니까 3으로 나눌 수 있는 값이고 우리는 중앙값이 2분의 17파이라는 걸 알아낼 수 있게 돼. 그러면 여기 n파이에서 n 플러스 1파이 사이의 정중앙값이 2분의 17파이인 거니까 n이 8이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겠지. 그래서 뭐 어떤 의미로 보면은 뭐 쉽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제 호흡이 좀 길어가지고 보이는 것에 비해서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 12번은 뭐 생각보다 쉬워. 세타를 0에서 2파이 사이라고 좀 이쁜 범위도 주어놨고 모든 실수에 대해서 부등식이 성립하도록이라고 하면서 2차식 구조도 보여줬지. 그럼 2차식이 항상 0보다 같거나 컸으면 좋겠다라는 조건이니까 우리는 판별식을 확인을 해보면 돼. 모든 실수 x니까 x의 범위는 준 바가 없거든. 그냥 여기 나와 있는 상수를 구성하고 있는 파츠에만 사인 세타나 코사인 세타가 들어가니까 이 녀석에 따라가지고 그래프가 달라질 뿐이지 X축에 있는 모든 점들을 대입을 해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같거나 작아야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 반절 판별식 써서 범위를 구해본 건데 그래서 정리가 되면서 특히나 이제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 되니까 1-2 사인 세타가 0보다 같거나 작다라는 범위인 걸 확인할 수가 있어. 즉 사인 세타는 2분의 1보다 같거나 크다. 단위원으로 놓고면은 사인 세타가 y좌표니까 y좌표가 2분의 1보다 같거나 큰 영역은 지금 여기 연하게 색칠되어 있는 파란색 영역이 되겠지. 그러니까 세타의 범위는 저 영역의 범위하고 똑같다고 보면 돼. 그래서 알파 값하고 베타 값을 구하면 되는데 딱 봐도 특수각이지. 사인 세타가 2분의 1이 되는 시점은 6분의 파이랑 6분의 5파이 저쪽 영역에서 구할 수 있으니까
베타는 6분의 5파이, 알파는 6분의 파이 대입해가지고 계산을 한 거야. 그래서 거꾸로 11번이 훨씬 더 어려웠던 문제라고 볼 수 있겠다. 자, 이제 대망의 3단계 실력 완성인데, 여기는 1번하고 2번하고 3번이 갭 차이가 좀 많이 커. 1번은 너무 말도 안 되게 쉽고 2번하고 3번은 너무 말도 안 되게 어려워서 보다가 좀 어떤 부분들이 부족해서 이게 어려울까에 대해 고민을 좀 해봐야 돼. 그리고 아빠가 내내 강조했지만 고등학교 교육을 위해서 좀 갖춰야 될 요소들이 많다고 이야기했잖아. 이것 때문에 그림 그리는 것들을 연습을 많이 시켰던 거기도 하고, 연상하는 능력이나 그림을 구성하는 능력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문자들이 복잡하게 나열되어 있는 곳에서 또 호흡이 긴 문제들에서 정신을 잃지 않고 정주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치들을 요구하는 문제가 2번하고 3번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일단 1번은 굉장히 쉬워. 지금 보면은 양수 A에 대해서 정의 여기 0에서 4 사이라고 이야기해놓고 fx는 a 코사인 2분의 파이 x 더하기 a라고 표기를 했어. 양수니까 이거는 원래 있던 코사인 x에 비해서 위쪽으로 올라와 있는 그래프겠지. 그런데 이 y는 fx의 그래프하고 직선 y는 2a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8일 때라는 말을 했어. 자, fx의 구조를 보면 a 코사인 2분의 파이 x 플러스 a의 최대값은 2a이지. 그리고 최소값은 0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코사인은 플러스 1, 마이너스 1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면 기준선이 A가 되고 2A가 최고점인 상태로 코사인 그래프들을 그려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려놓은 그림과 Y는 2A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파란색 영역의 넓이가 되겠지. 근데 적분을 배우기 전이니까 이거를 계산하는 걸 적분식으로 계산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보통 그런 경우에는 잘라서 붙였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사각형이나 삼각형 형태가 나옵니다.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돼. 여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8이라고 조건을 줬으니까 이 파란 선으로 그려놓은 영역의 절반 넓이는 4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코사인의 대칭성에 의해서 이 연두색 파트의 넓이도 4라는 걸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어. 자, 물어본 녀석은 함수 y는 fx의 그래프랑 x축 및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s라고 한다고 이야기했지. 그러니까 이 연두색 파츠의 넓이는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4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잖아. 자, 그리고 나서 이제 a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이 연두색 파츠하고 파란색 반절 파츠를 더해가지고 넓이가 8이 나오는 거니까 이제 사각형에서 밑변의 길이는 2, 그 다음에 높이는 2a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스몰 a 값이 2라는 것도 알아낼 수 있고, 더해서 6이라는 걸 바로 찾을 수가 있어. 그래서 얘는 도대체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라고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다만 미지수들이 포함되어 있었을 때 이제 너네들이 그림을 잘 못 그릴까봐 이렇게 문제들을 낸 것 같아. 근데 여튼 패턴도 좀 단순하고 위에서 나와 있었던 오히려 레벨 2에 있었던 문제들이 훨씬 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1번은 이렇게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 자, 2번하고 3번 보기만 해도 좀 어지럽지. 쓴 것도 많고 계산도 지저분하고 요구하는 부분들도 복잡스럽고 관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좀 많이 까다로워. 식을 다 여기다가 정리할 방법은 없어가지고 핵심만 적기는 했는데 손으로 직접 풀어보면서 조금 고생을 해야 될 거야. 일단 2번 보도록 할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내실수 알파, 베타, 라지 M, 스몰 k에 대해서 베타분의 알파 더하기 라지 M분의 k의 최소값은이라는 말이 나왔어. 즉 이것도 조합이 여러 개가 나온다는 이야기겠지. 자, 밑에 나와 있는 조건은 x를 한 주기도 아니고 0에서 2분의 5파이라는 애매한 범위를 주고서 다음에 함수 fx는 sin 제곱 10분의 11파이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sin x 마이너스 5분의 3파이 플러스 k는 이라는 이상한 식을 또 줬어. 그 녀석이 x가 알파일 때 최대값 라지엠을 갖고 x가 베타일 때 최소값 0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이 녀석이 분명히 정리가 되니까 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나와 있는 각들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 각이 분명히 같으면은 별 문제 없이 풀 수 있을 텐데, 각이 다른 경우에는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꾸든지 뭔가 바꾸는 것을 통해서 문제를 풀었으면 하는 바가 없잖아 있는 거거든. 그래서 보니까 지금 이제 아빠 같은 경우 왼쪽 각 말고 오른쪽 각을 라지 A로 잡았는데 두 각이 합치면 2분의 파이가 된다라는 것을 관찰을 해내야 돼.
마이너스 x랑 x가 포함되는 각이니까 자연스럽게 더해볼까를 먼저 고심을 해봐야 되는 거야. x하고 상관없이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10분의 11파이하고 5분의 3파이를 더하면 5분의 3파이 같은 경우에는 10분의 6파이잖아. 근데 이제 마이너스 4를 가지고 있으니까 둘을 더할 때 10분의 5파이가 만들어지면서 2분의 파이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두 각을 합치면 2분의 파이가 된다. 자, 요거를 생각해보면 앞쪽에 나와 있는 요 각을 2분의 파이 빼기 a로 바꿔 쓸 수 있고 코사인 제곱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코사인 제곱 a로.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식을 전환을 해놓고 다시 코사인 제곱 a를 1 빼기 사인 제곱 a로 바꾸면서 이제 2차식을 적어 내려갈 수 있게 되겠지. 그러면 제곱골 전환을 할 수 있으니까 뒤에 나와 있는 최대값이 4분의 5 플러스 k라는 걸 찾을 수가 있거든. 근데 우리는 최대값 정보를 알고 있는 게 아니야. 최소값이 0이라는 정보를 알고 있지. 그럼 최소값이 0이 되려면 sin a가 얼마가 돼야 될까요? 를 우리가 고심을 해야 되는데 이 sin a의 이 a라는 각을 이제 다시 보도록 하자. x-5분의 3파이잖아. 근데 x는 0에서 2분의 5파이니까 이걸 가지고서 a 범위를 다시 구해보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5분의 3파이에서 10분의 19파이라는 영역이 나오는데 이 파이보다는 살짝 작은 게 이제 최고점이고 제일 왼쪽 편에 이제 요 파츠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하고 또 비교를 해봤을 때 어때? 조금 더 왼쪽으로 가 있는 영역인 거지. 그러니까 이 a라고 하는 녀석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보다 조금 더 적은 값에서 이 파이보다 살짝 적은 값까지의 범위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그 상태에서 sin a는 2분의 1이 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여전히 최대는 sin a가 2분의 1일 때 4분의 5 플러스 k가 되는 거야. 근데 현 상태에서 최대값은 모르는 상황이야. 자, 그러니까 우리는 최소값부터 비교를 해보자. 최소값이 되려면 sin a가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가져야 이 녀석이 최소값을 갖게 되겠지. 그런데 범위가 얼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파이 사이 안에서 sin 값이 마이너스 1을 갖는 구간이 있어. a라는 각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거를 대입했었을 때 최소값이 0입니다로 k를 유추하는 게 이제 괜찮은 거지. 얼추 우리가 예측해 볼 수도 있어. 지금 나와 있는 범위에서 이 제곱골이 최소가 될 때랑 최대가 될 때가 어떤 상황인지를 예측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 그래서 k 값을 구하고 나니까 최대값이 4분의 9라는 걸 알아냈고 여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그 다음이 문제야. 알파일 때와 베타일 때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x값을 체크하고 알파하고 심지어 이제 베타 값이 여러 개의 조합이 나오는 걸 확인을 해야만 해. 지금 여기 sin a가 마이너스 1이 될 때의 a 좌표는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범위 내에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하고 2분의 3파이인 시점이야. 또 sin a가 2분의 1이 되는 최대가 되는 각도는 6분의 파이하고 6분의 5파이의 영역이야. 그래서 요 상황일 때 알파 값을 지금 4개를, 그러니까 알파 값 2개하고 베타 값 2개로 값 4개를 다 구해놓고 베타분의 알파를 제일 적게 만드는 값을 찾아보는 거지. 그러려면 알파는 크고 베타는 작아야 되니까 알파 값은 지금 여기서 보이는 거에서 얼마니? 아니구나. 반대구나. 알파 값이 작은 30분의 23파이가 돼야 되고 분모에 있는 베타 값이 큰 10분의 21파이가 돼야 돼서 베타분의 알파 값이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계산하면 63분의 23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서 정리해 놓은 식이야.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하기가 조금 어렵다. 그러니까 계산들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문제 안에서 뭘 알기를 바라고서 이렇게 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뭘 목적으로 이렇게 낸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치환한 녀석의 범위도 조금 일부러 지저분하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래프가 살짝 더 그려졌는지 덜 그려졌는지 그 안에 이 2차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정리해 놓은 식이 최대를 가질 때와 최소를 가질 때 어떤 각들을 갖는지를 영역별로 좀 파악을 잘 했으면 해서 나온 문제기는 하거든. 근데 그렇게 해서 m하고 k를 구해놨다 손 쳐도 지금 알파각하고 베타각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는 거지. 그것도 심지어 하나 건너 구해야 되는 과정으로. 그래서 구하는 동안 좀 시간도 걸리고 이거는 혹여 문제가 나오더라도 최후반부에 나올 만한 문제여서 그냥 보고 한번 손으로 풀어보고 풀리면 넘어가는 정도로 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엄청 중요하거나 메시지가 필요하거나 이런 거라기보단 그냥 호흡만 일부러 길게 하고 괴롭히는 용도로 나오는 문제니까 이거는 보고 넘어가자.
이번에는 3번을 보도록 하자. 이 3번이 좀 많이 어려워서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려고 하면 꽤 많은 그림들을 그려야 되는데 뭐 공간 자체가 별로 없고 협소하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풀면 되는지에 대한 윤곽만 설명해 줄 테니까 한번 직접 그리면서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어. 일단 A, B는 10보다 작은 두 자연수라는 이야기를 했고 X의 범위는 0에서 2파이까지 한 주기, 함수는 Y는 A sin X 플러스 B라고 했으니까 기준선은 B고 높낮이는 A인 사인 곡선이 되겠지. 그리고 A는 자연수니까 별로 특별할 것 없이 일반적인 한 주기짜리 사인 그래프를 그리면 돼. 자, 그 다음에 Y는 1, Y는 3, Y는 5랑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하는 A, B의 모든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라는 방식이거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주어져 있는 건 세 직선만 주어져 있고 이 사인 곡선은 준 게 없다는 거야. 위아래에 그 높낮이도 준 게 없고 기준선이 어디인지도 준 게 없는 거지. 그래서 두 가지 변수가 있다 보니까 세 점에서 만나게끔 하는 그림을 그리는 게 원체 어려워. 그래서 우리는 뭘 기준으로 풀어야 되냐 하면 이제 B라는 기준선 위주로 문제들을 풀어야 돼. 기준선을 지금 Y는 1, Y는 3, Y는 5를 생각해보면은 경계 영역이 4군데의 영역이 되잖아. 게다가 경계값이 3군데고. 그러니까 그 영역별로 B가 위치한다면을 가정을 해서 각 경우의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야 3군데서 만날 수 있는지 체크를 해봐야 돼. 이게 꽤나 귀찮고 까다로운 부분이야. 네, 어쩔 수가 없어. B를 지정을 해놓고 A를 오르락내리락 A 숫자 자체를 키웠다 줄였다 하면서 이제 약간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지. 이 파란 선하고 세 점에서 만나게 하려면 어떻게 A를 잡아야 될까 뭐 이런 거야. 자, 그래서 일단 B가 5보다 큰 지점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 B가 5보다 큰 지점으로 두고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사인 곡선에서 기준선 위쪽 그래프는 밑에 파란 선이랑 만날 일이 절대 없지. 그러니까 아래쪽 굴곡인 파츠하고 파란 선들이 만나서 세 점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내려면 지금 내가 빨간색 점으로 표시한 점이 이제 수평선하고 한 점에서 만날 수 있는 점들이야. 근데 이 점이 어디에 닿아야 될까? 요거를 고심을 해봤을 때 Y는 3에 이 3번 점이 닿았을 때 세 점에서 만난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 자,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3번 점의 높이거든? 그러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3인 경우 B는 5보다 크니까 B가 10보다 작은 두 자연수니까 6, 7, 8, 9가 될 텐데 B에다가 6, 7, 8, 9를 넣으면은 A 값들이 뭐 3, 4, 5, 6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지. 그리고 이거는 조건에 위배되지 않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순서쌍이 4개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B가 5인 경우 B가 5인 경우를 구별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X는 0보다 크고 2파이보다 작다라고 하면서 양쪽 경계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딱 기준선이 5에 다가갔을 때도 상황이 다르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 B가 5가 되면 이 밑에 있는 파츠인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3에 닿아서는 점 3개가 나오지가 않아. 점 2개만 나와. 왜냐하면 2파이가 되는 지점에서 세 번째 점이 되는데 2파이는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 그래서 한 칸 더 내려가 줘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이어야 한다고 그거밖에 될 수가 없거든. 더 내려가면은 점이 더 늘어나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도 B에다가 5를 넣으면 A 값이 3이 나오니까 순서쌍으로 한 개가 성립하는 거야. 반면에 B가 4인 경우는 3과 5의 중앙값의 기준선이 있는 건데 위아래가 대칭적인 사인 곡선이 지나가면서 Y는 5랑 Y는 3에서 동시에 만나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세 점에서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탈락. 그런데 B가 3이 되는 경우는 또 좀 예시가 틀린 게 1번 점과 2번 점과 3번 점이 정확하게 등간격이니까 Y는 1, Y는 3, Y는 5하고 차례대로 만나는 거를 상상을 해보면 딱 세 점에서 만날 수가 있겠지. 가운데서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니까. 그래서 그 경우에는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1, 그 다음에 A 플러스 B가 5 이런 관계를 갖게 돼서 A는 2가 되고 그래서 2,3이라는 순서쌍이 또 한 개가 나오게 돼. B가 2인 경우는 B가 4인 경우하고 마찬가지로 중간에 껴있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B가 1인 경우가 이제 B가 제일 작은 케이스인데 이 경우에는 A 플러스 B 즉 1번 점이 어느 위치에 가 있어야 만날 수 있을까? 세 점에서 만날 수 있을까를 고려해서 문제들을 풀어봐 주면 돼. 이 경우는 A 플러스 B가 지금 4인 경우, 그러니까 1번 점이 어느 위치에 가 있어야 만날 수 있을까? 세 점에서 만날 수 있을까를 고려해서 문제들을 풀어봐 주면 돼. 요 경우는 A 플러스 B가 지금 4인 경우, 그러니까 1번 점이 어느 위치에 가 있어야 만날 수 있을까? 세 점에서 만날 수 있을까를 고려해서 문제들을 풀어봐 주면 돼. 요 경우는 A 플러스 B가
즉 y는 4 쪽의 높이에 있었을 때 세 점에서 만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그걸 이용해서 총 7개의 점에서 만납니다. 이렇게 문제를 낸 건데 이게 뭐 한 몇 년 전부터 나온 문제들에서 약간 좀 시뮬레이션을 돌려가면서 네가 직접 이 슬라이드 바를 움직이면서 상황을 예측해봐 같은 그런 류의 문제인 것 같아. 좀 종종 보기는 했는데 좀 많이 까탈스럽기는 하다. 원래 난이도 있는 문제에서 변수가 2개가 나오고 그 파라미터 2를 동시에 움직이면서 체크하는 문제가 좀 많이 까다롭거든. 그래서 지금 보이는 것처럼 세분화시키면 돼.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녀석을 기준으로 두고 그 값이 얼마라면을 둔 상태에서 다른 파라미터를 움직이면은 우리가 체크할 수는 있는 거지. 대신에 얘도 꼼꼼함도 많이 요구하고 그림도 많이 잘 그려봐야 되고 좀 난이도가 과하게 잡혀있는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아. 시간도 많이 잡아먹고. 자, 이번에는 4번을 풀어보도록 하자. 얘 같은 경우에는 쭉 봤을 때 이제 뭐 우함수 내가 표기도 해놨고 주기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그래프들을 이제 좀 토막을 내놓고 반복을 시키려고 내놓은 문제야. 일단 실수전체지법에서 정의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그림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가에서 나오듯이 x가 0에서 4일 때 fx가 sin 2분의 파이 x라는 것을 조건으로 줬어. 그리고 나에서 모든 실수에 대해서 f-x가 fx라고 했으니까 이건 y축 대칭을 뜻하는 거지. 그러니까 가조건이 간격 4개짜리 그림을 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마이너스 4에서 0까지의 그림도 준 거랑 똑같아. 그래서 지금 밑에 보이는 파란색 선으로 그림을 그려놓은 것이 마이너스 4에서 4까지의 이 fx 그림이야. 그리고 나서 이제 옆에 보니까 주기성에 관련되는 식이 나와 있지. 위에 있었던 문제들에서는 약수를 썼었는데 여기서는 정확하게 8구간만큼을 그림으로 주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 8구간, 8칸을 이제 x좌표의 간격으로 두고 있는 이 fx 그림이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체크하라고 나온 거야. 자, 그래서 범위도 맞고 주기도 맞은 상태에서 얘가 무한하게 반복이 될 거라는 걸 알 수 있는데 x가 0보다 크고 20보다 작을 때 절대값 fx 더하기 fx-2의 절대값이 2인 모든 근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지. 근데 중요한 건 뭐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먹었든지 간에 fx의 파츠는 사인 그래프야. 그리고 사인 2분의 파이 x 앞에는 뭐 따로 복잡한 계수가 붙어있는 게 없는 거지. 그래서 이걸 뭘 평행이동을 하고 뭘 더하고 이런 것들 다 떠나서 단순하게 이 fx나 fx-2는 커봤자 플러스 1, 작으면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갖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근데 그 둘을 더해서 절대값이 2가 나온다는 거는 둘 다 1, 1이거나 둘 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런데 fx랑 fx-2는 단 2칸 차이잖아. 단 2칸 차이로 값을 같게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표기했던 것처럼 이게 x가 0에서 20 사이에 있는 동안에 같은 등간격을 가지고 있는 애들을 다 일일이 체크를 해본 거야. 지금 그림 나와 있는 거에서는 마이너스 1에서 f-1 값하고 f1 값이 1이라는 값을 갖게 되겠지. 그런데 분명히 주기성은 8칸 간격이 되어 있으니까 8칸씩 증가시킨 f7과 f9도 그 다음에 f15와 f17도 값을 1을 갖게 돼.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이 x좌표에다가 1하고 9하고 17을 넣으면은 만족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일단 요거 3개를 구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마이너스 1 간격을 가지고 있는 녀석들끼리 비교를 해야 되는데 딱 보면은 지금 여기 한 단락 그려놓은 거에서는 체크를 할 수가 없지. 그런데 이게 이어질 걸 감안하면 지금 여기 마이너스 3하고 3이 그려져 있는데 사실은 3과 5인 파츠가 밑에서 2칸 간격으로 마이너스 1의 값을 갖는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3과 5, 11과 13, 그 다음에 이제 8간격으로 얘도 마찬가지로 표기는 했지만 이렇게 2간격으로 되었을 때 즉 x좌표에다가 5랑 13을 넣은 경우에도 이게 성립한다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래서 이렇게 관찰하고 나면 뭐 이제 근의 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문제야. 그래서 관찰이 중요하고 추론만 잘하면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대신 이걸 뭘 그래프로 풀려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fx의 이제 최대값이 단순하게
플러스 1이라는 것을 몰랐다면 이제 문제를 더 어렵게 풀 수밖에 없는 그런 류의 문제야. 그래서 지금 여기 스텝 3에서는 2번하고 3번이 유달리 많이 까다로웠다고 보면 되고, 4번은 어떤 식으로 풀었는지 굳이 그림을 뭐 자세히 그리지는 않아도 아빠처럼 공간이 적어서 이렇게 마이너스 4에서 4까지만 그리지 말고 한 구간 정도만 더 그려보면 뭐 규칙이 잘 보일 테니까 그거 맞춰서 풀어봐주면 문제가 될 거야. 시간을 너무 많이 사용을 해서 듣는 것도 지루할 테고, 뒤에 원래 수능 문제들도 이제 좀 설명을 해주려고 했다가 뭐 막상 보니까 얘까지는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되겠다. 내용이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이제 뭐 잠깐 메모한 것만 훑어볼 수 있으면 훑어보고. 여튼 이 단어는 그림 그리는 것도 어렵고 헷갈리게 나오려고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복잡하게 문제를 만들 수 있는 단원이거든. 그래서 학교 시험을 볼 때에도 이제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뭐 A sin B X 플러스 C 같은 형태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조금 더 디테일하고 조금 더 꼼꼼하게 문제들을 풀려고 노력을 해봐. 그렇다고 또 일부러 더 어렵게 풀려고 막 오만 난리를 쳐가면서 풀지는 말고 그림들 자주 그려보고, 그 다음에 내가 그림을 그릴 때 미지수들이 좀 포함되어 있으면 확실하게 그릴 수 있는 것과 확실하게 그릴 수 없는 것들을 구별해서 먼저 확실한 것들을 그려놓은 상태에서 나머지 것들을 조절해가면서 어떤 관계를 갖는지 체크해보는 정도로 이 단원은 넘기면 될 거야. 네, 고생 많았고 이제 그 다음 단원에서 또 보도록 하자.